그는 항문에다 폭죽을 꽂고 터뜨렸다. 목숨은 건졌지만 성불구자가 되었다. 왜? 왜? 자, 오늘 읽어볼 나무위키는 다윈상 수상 내역, 2000년대 수상 내역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윈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로고는 이렇고, 멍청한 짓 하다가 어이없이 사망하거나 생식 능력을 상실한 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멍청하게 죽은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그런데 뭐 지적인 장애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요.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사고 능력을 가졌으면서 멍청하게 죽었을 때 수여가 되는 상입니다. 공신력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반장난인 시상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저번 시간에는 90년대 거 읽었으니까 이번에 2000년대 거 한번 읽어볼게요. 렛츠고. 자, 다윈상 2000년대. 진짜 많습니다. 자, 2000년 1위. 여러 명이 공동 1위로 뽑혔다. 로버트 37세. 아내에게 총기가 안전함을 설명하면서 자기 턱 밑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자 즉사했다. 그 전에 총 70개로 안전함을 확인했다고 한다. 멍청하죠? 1위 할만 하죠? 70개까진 됐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이라크 테러리스트 카일 라나젯, 그 유명한 폭탄 우편을 만들어 보냈는데 우표를 덜 붙였고, 그래서 돌아온 우편물을 열자 설계대로 터져 자신이 만든 폭탄 우편의 유일한 희생자가 되었다. 대단한데요? 반송이 됐네요. 이게 반송이 돼가지고 죽어버렸네. 어느 동물 애호가 2명. 그들은 돼지의 학대를 반대하면서 어느 도살장의 돼지 우리문을 무단으로 열었는데, 우리에 있던 돼지들이 자유를 매우 갈망했음을 간과하여 결국 돼지들에게 압사당했다. 야, 이게 이 정도로 압사가 되는구나. 어느 도둑, 96년 9월에 어느 도둑이 272kg짜리 금고를 훔쳐 계단으로 내려가다 넘어져서 금고에 압사했다. 이걸 어떻게 훔쳤을까요? 구루마로 꿀었나? 나중에 금고를 열어봤는데 안은 텅 비어 있었다고 뉴스 오브 더 위얼드에서 보도했다. 금고만 훔치려다 죽었네요. 금고에 뭐가 있는지, 금고를 훔치려면 금고에 뭐가 있는지쯤은 알아보고 훔치는 게 맞겠죠? 사냥꾼 허먼, 그는 산탄총으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 앞창문을 부수려다가 총상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는 허먼은 산탄총을 장전한 채로 야구 방망이처럼 휘두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막 휘두르다가 빵 하고 쏴졌나 본데? 그냥 쏴서 부수면 될 것을 휘둘러서 부수려고 했으니 말이 필요 없다. 이 문제 때문에 군대에서 하는 총검술 동작은 되도록 총구가 몸 쪽을 향할 일이 없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그 밖에도 어떠한 경우든지 총구는 하늘, 땅, 표적만을 향하도록 철저히 교육된다. 그렇죠. 군대에서, 저는 뭐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총구를 실수로라도, 빈 총일지라도 총구를 사람한테 들이밀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조인트 맞습니다. 자, 1위가 되게 여러 명이었고 2위로 갑니다. 라샤드 19살이었고요. 친구들과 함께 러시안 룰렛을 하면서 러시안 룰렛을 흉내낸 게임을 했는데 자동권총을 쓰는 바람에 그대로 숨졌다. 자동권총은 리볼버와 달리
작동 원리상 총알을 하나만 넣어도 방아쇠를 당기면 100% 나가는 물건이기 때문.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러시안 룰렛을 흉내낸 게임이구나. 이건 그냥 즉사잖아. 90년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관이 술김에 러시안 룰렛을 했다가 사망했는데 이걸 말리지 않은 이들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느냐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결과는 판결문을 참고하자. 취한 상태라 무죄였다고 하네요. 방조죄가 없었다고 하네. 이 사건을 판결한 모법관이 바로 정치인 이회창이다. 그렇군요. 러시안 룰렛은 풍선으로만 해야 돼. 풍선 리볼버. 3위 마이클. 캐리어 목재사의 나무 절단기는 최대 61cm의 단풍나무 원목을 넣으면 2cm짜리 나무 조각으로 재단해주는 기계이다. 엄청 작게 해주네. 그날 아침부터 기계의 오작동 때문에 직원 모두가 기계에 달라붙어 야근하고 있었다. 사장이었던 마이클은 기계가 뱉어낸 나무 껍질이 원목 투입구에 걸려 기계가 막히자 컨베이어 벨트를 기어 올라가 쇠스랑으로 나무 껍질을 긁어내려 했다. 그러나 그는 기계에 잠금 장치를 해두는 것을 잊었고 기계가 작동하자 빨려 들어가 조각나고 말았다. 경찰서장은 유해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DNA를 검사했다. 이제는 이런 걸 절대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군요.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진짜 안전 불감증이죠. 그럼 이 마이클은 2cm짜리 인육 조각이 됐네요. 너무 끔찍하다. 킹스맨에서 분쇄육 되는 것보다 인육시킨? 분쇄육 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데? 이렇게 하면 얼굴 붉어진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캠을 화이트 밸런스를 그대로 둬야겠다. 화벨?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겠다. 안 빨개지게. 인육치킨이 아무튼 3위는 마이클이 인육 조각이 돼버렸다. 끔찍하다. 4위 실직자 키스. 이름이 키스고요. 33살입니다. 불공정 해고를 당해서 시리에 빠져있던 그는 불꽃놀이를 위해 불을 붙여놓은 항공기용 폭죽을 담은 발사관 입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아직 터지지 않은 폭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폭죽이 터지기까지를 기다리지 못한 그는 자신의 머리로 그 즉흥적 파티를 장식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폭죽 안 터지면 궁금해가지고 자주 보는 것 같아요. 폭죽 가지고 놀 때 좀 안전불감증이 많이 보이는 느낌? 9위 신원 미상 21살. 이들은 캐러밴 공원에 가서 트레일러 기사한테 해코지 하려고 했으나 트레일러 기사는 혼란 속에서 무사히 탈출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칼에 찔러 한 사람은 죽었고 또 한 사람은 중상으로 입원했다. 입원한 사람은 다윈 장려 후보로 뽑혔다. 그러니까 뭐야, 밤에 같은 공범을 이제 트레일러 기사로 착각하고 둘 다 찌른 건가? 이건 진짜 멍청하네. 20위 셀던 25살 남성. 쓰레기 하차장에서 쓰레기를 내리는 미끄럼틀을 타보자고 친구들한테 제안하고 실제로 이행했는데
12층 높이의 미끄럼틀을 통해 내려온 쓰레기가 자동 압착기 속으로 들어감을 간과했다. 아니,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쉣. 그러니까 미끄럼틀 타면 자동으로 이제 앞잡기로 들어가지는 거네. 어우, 씨. 굳이 비슷한 사건을 꼽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다가 쓰레기차에 실려간 남자가 있었으며, 물론 거기에도 자동 앞잡기가 있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현장을 발견한 청소원은 누가 토마토 소스를 대량으로 버린 줄 알았다고 했다. 근데 피냄새 엄청 났겠다. 내 피냄새가 또 좀 토마토 소스 느낌이니까. 징그럽습니다. 절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예, 우리 한국에도 쓰레기차 돌아다니는 거 보면 뒤에 쓰레기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잖아요. 아무튼 무섭습니다. 자, 27위. 공사장 인부 2명. 100피트, 약 30m 깊이의 구멍 위를 덮은 콘크리트 판을 그 위에서 원형으로 자르고는 그대로 추락사했다. 어? 아쉽네요. 이거는 일하다가 다친 거니까 좀 안타까운 느낌. 30위. 청소년 3명. 잠깐만요. 소리가 좀 큰가? 부금 소리 어때요? 이제 좀 괜찮을 듯? 오케이, 계속 갈게요. 32. 청소년 3명, 15살. 교통비를 아끼려고 했는지 허세를 부렸는지는 몰라도 이 청소년들은 50cc 스쿠터에 셋이 같이 타고 여행하려고 했다. 50cc 스쿠터 자체는 일본에 흔하지만 원래 1인용이고 2인 이상의 승차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금지구나. 50cc면 위반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이들은 모두 무면허에 헬멧, 장갑 같은 안전장비도 안 썼다. 이건 좀 50km 정도로 달리다가 어느 운전자의 차와 충돌 사고를 일으켜 여행은 일찍 막을 내렸다. 이들은 현장에서 다인 후보로 뽑혔다. 이게 제 헬멧을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스쿠터 뭐 이런 오토바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요즘 싱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공유 킥보드, 전동 킥보드, 요거 타고 다닐 때도 반드시 헬멧 쓰셔야 됩니다. 응? 한국에도 공유 킥보드 있죠. 그 시청자분은 한국에 안 사세요? 한국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다 읽고. 한국도 있습니다. 다윈상. 자, 2000년대 수상 내역 37위. 노스캐롤라이나 여성 패트리셔. 경찰 보고서에는 패트리셔와 남자친구가 킹 찰스 인의 옥상에서 신선한 공기를 즐기기로 했을 때 마리화나를 마시고 피웠다고 했다. 이들은 베개와 담요를 가지고 가드레일을 넘어가서 별빛 아래서 잠들었는데, 패트리셔는 3월 26일 일요일 동트기 전에 지붕에서 미끄러져 추락사했고, 남자친구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직 지붕에서 담요와 베개 웅크린 채로 자고 있었다. 패트리셔의 죽음은 우연이겠지만 옥상에서 자려고 한 것 때문에 다윈상을 줬댔나? 아니, 지붕에서 잔다는 게 그러면 여러 주택형 지붕이 있고 여러 아파트형 지붕이 있잖아요. 아파트면 인정을 하겠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지붕에서 잤다는 건가? 그러니까 다인상 받았겠지? 아무튼 여러분들은 절대 옥상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41위 스티븐 자신의 고장난 보트를 덕트 테이프로 대충 고치고 낚시를 하다가 곧 물에 빠져 숨졌다. 근데 덕트 테이프가 진짜 개사기 물건이란 말이죠. 어우, 내 눈. 덕트 테이프는 진짜 개사기거든요. 자, 만능 테이프. 덕트 테이프로 못하는 게 없어요. 아무튼 덕트 테이프로 다 하려는 습관을 지니면 안 되겠습니다. 2000년 다윈상 수상자는 끝났고요. 2001년 다윈상 수상자들입니다. 대망의 1위는 신원 미상이고요. 원래 이날은 세금 신고 마감일이었으나 일요일이라 우체국이 쉰 바람에 하루 연장되었다. 그 운전자는 급히 우체국으로 가다가 철도 건널목에서 일단정지 원칙을 무시하고 밟았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엑셀을 밟은 운전자와 충돌했다. 해당 운전자는 사망하였고 반대편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다. 갑자기 둘이서 치킨 게임을 했네요. 벼랑간? 아무것도 안 걸고. 그러니까 표지판은 웬만하면 지켜야 됩니다. 자, 2위입니다. 알레오 비가 23살. 북부 가나에서는 부족 전쟁이 흔하게 벌어져서 방탄복을 살 돈이 없는 전사들은 주술에 의존하기도 한다. 아니, 총에 어떻게 주술을... 알레오 비가와 친구 15명 또한 주술 방탄 크림을 시험하기로 했다. 지저스. 알레오 비가가 크림을... 아니, 싸울 때도 아니고 알레오 비가가 크림을 바르고 섰고 친구 15명이 방아쇠를 당기자 알레오 비가는 총알에 맞아 죽었다. 해당 크림을 만든 주술사는 두들겨 맞았다고 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난 다윈상 중에서 이게 제일 충격적인데? 주술 방탄 크림.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이게? 15발 맞은 건가 그러면? 충격적입니다. 주술을 멀리 해야 됩니다. 현대인이면. 자, 3위입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토요타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편함에 박았고 그 우편함이 전봇대와 충돌해 고압선이 땅과 트럭 위에 떨어졌다. 탈출한 이스마엘은 정원용 새거이를 들고 차 위에 전선을 자르려고 시도했고 7500V 고압 전류에 감전사했다. 이분은 고압선이 뭔지 모르나 보다. 좀 알아두지. 자, 4위입니다. 신원 미상이고요. 이 사람은 아셀렌 산염 결정을 캐려고 맨몸으로 1200피트 깊이의 지하 동굴에 들어갔다. 그리고 결정을 캐다가 천장에서 떨어진 결정이 두개골에 꽂혀 즉사했다. 헬멧 같은 안전장비를 썼으면 목숨은 건졌을 것이다. 아니, 아이고, 어떻게 동굴에 들어갔는데 헬멧을 안 쓸까요? 자, 7위입니다. 애나 19살. 두 여자가 걷기가 힘들었는지 우연히 발견한 바퀴 달린 쓰레기통을 몰아 내리막길로 달리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서 애나는 즉사했고 친구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 이 사진이 있대요. 지금은 없는데 아무튼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자, 16위 퀘벡 학생 케빈 19살이고요. 420kg 콜라 자판기를 흔들다가 압사했다.
콜라는 뽑아 드셔야 됩니다. 이걸 또 어떻게 흔들었대? 420kg인데. 대단하네. 자, 21위. 트래비스 16살. 디모인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의 지붕에 있었는데 발전기를 훔쳐 땅에 떨어뜨리자 전기 코드가 그의 재킷에 걸려 그도 선반 위로 당겨져 위태롭게 매달렸다. 어우, 그는 주머니에 칼을 넣고 있었고 매달렸을 때 줄을 자르거나 재킷을 벗어서 탈출할 수 있었으나 15분 동안의 그 상태로 있다가 얼어붙는 비가 떠나기 전에 동사했다. 이거 뭔 소리지? 얼어붙는 비? 비가 와서 동사했다는 건가? 동사를 냈다고? 아무튼 아깝습니다. 아까운 게 아니라 슬픕니다. 자, 또 몇 등인지 모르겠는데요. 신원 미상. 한 강간범이 시카고에서 한 여성을 강제로 눕히고선 덮치기 전에 2번이나 자신의 나이와 포악성을 떠올렸다. 미친놈이네요. 그러다가 그녀가 그의 생식기를 입는 힘껏 물어뜯었고 사건 현장에서 한 블록 떨어진 경찰서로 가서 그 고안을 경찰관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경찰에 접수된 고안과 신원이 일치하는 사람이 마이클 리즈 병원에 나타났다. 의사가 강간범의 고안을 다시 붙이는 사이 경찰관들이 2명씩 조를 이뤄서 감시했다. 이걸 다시 붙여주네. 그리고 병원 관계자는 최대한 노력했지만 강간범은 확실하게 성불구자가 되었다고 했다. 다른 사례들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다윈상 수상 기준에는 성기능을 상실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충분히 수상 자격이 된다. 다행입니다. 뭐 붙여가지고. 못 붙여서 다행이에요. 자, 빠른데? 벌써 2002년입니다. 자, 1위 랜턴 30이고요. 랜턴은 그의 아내와 다소 짓궂은 장난을 즐기던 근성 있는 사내였다. 근성인이네요. 그런데 그 장난이 바로 자신의 음경에 빈 총을 겨누고 쏘는 것.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는 그 행위로 강렬한 쾌감을 느꼈다고. 그리고 어느 화창한 금요일 부인의 친구 일행이 랜턴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언제나처럼 그 장난을 즐기려고 친구들이 집에 다다르기 직전 그의 아내가 서둘러 총에 방아쇠를 당겼을 때 총에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다. 아니, 아내가 쏘는 걸 즐겼다는 거네? 누가 장전한 거야 이거? 누가 장전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8위. 바로 8위로 넘어가네. 어느 농부. 자신의 오렌지 나무에 걸린 벌집을 제거하려고 복장을 갖춰 입고 비닐봉투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로 집을 나섰다. 한참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던 아내가 나가서 봤을 때 그는 숨을 거둔 뒤였다. 비닐봉투 때문이야? 벌이 들어올 틈을 막겠답시고 비닐봉지를 덮어쓰고 입구를 목에 묶고 줄로 단단하게 매듭까지 지은 데다 벌이 뚫고 들어올까봐 두껍고 질긴 비닐을 썼기 때문에 손으로 찢어지지도 않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괴로워하며 꽁꽁 묶인 매듭을 풀다가 질식사한 것이다. 그냥 힘들어지면 벗거나 찢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재질에 따라 찢지 못할 수도 있고 보통 숨을 쉬기 힘들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산소 부족증으로 뇌의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즉 대처 방법 자체를 생각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질식사한다. 이게 공간만 있으면 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안에 기체는 있으니까. 좀 이거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까운데
다윈상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아쉽습니다. 아니 농부 정도 되면 뭔가 기본 상식 이런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걸 모른다고? 이게 초보 농부인가? 아무튼 11위입니다. 전직 바운서 안드레아스 23살. 바운서가 뭐야? 바운서가 뭘까요? 자, 바운서가 뭐냐면 경호원이라고 합니다. 전직 경호원 안드레아스. 이탈리아의 한 시골길에서 피투성이 시체로 발견된 남성. 알고 보니 본인의 사촌과 보험 사기를 벌이려고 일부러 전기톱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다. 근데 그냥 죽은 건가 보네요.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자, 11위 러시아 남성. 러시아 벨고르드에 살던 남성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 보드카를 즐기던 중 누가 보드카를 제일 웃긴 모습으로 마시나 내기를 했다. 이 남성은 술김이었는지 맨정신이었는지 몰라도 무려 항문에 보드카병을 갖다 댄 뒤 항문으로 보드카를 마시는 기행을 저질렀고, 항문과 연결된 큰 창자를 통해 남성의 몸에 치사량 이상의 알코올이 흡수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남성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진짜 너무 끔찍해. 항문이 위치한 큰 창자는 작은 창자에서 다 흡수되지 못한 수분을 흡수하는 기관으로 대장에 술이 들어올 경우 입으로 술을 마실 때보다도 알코올 흡수를 더 빨리 하게 된다. 게다가 입으로 술을 마시면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을 간이 일정량 분해라도 해주지만 항문으로 술을 주입한 경우에는 간을 통한 필터링도 없이 그대로 알코올이 흡수되어 버린다. 즉 돈고로 술을 마신 것이다. 또한 이 남성이 마셨던 술도 그냥 술이 아니라 도수가 무려 40도나 되는 보드카였다. 진짜 끔찍하다. 저는 그러니까 창자가 그거잖아요. 창자가 이제 수분을 흡수한다는 건 알아가지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건 알았는데, 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몸에 직격타로 들어오는 거네요. 간도 없이 그대로 알코올이 흡수되어서 그냥 바로 죽었겠다. 진짜 끔찍합니다. 역시 러시아인가? 2002년 수상 내역은 다 봤고요. 2003년 다윈상 수상 내역 보겠습니다. 1위 신원 미상 26. 그는 항문에다 폭죽을 꽂고 터뜨렸다. 목숨은 건졌지만 성불구자가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돈고로 터뜨렸네요. 호주 대단합니다. 2위 타마르 32살. 그녀는 놀이공원 직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롤러코스터 안에서 벨트를 풀고 일어서 만세를 외쳤다. 마침 극하강 선로로 질주하던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 21m 아래의 바닥으로 자유낙하했다. 죽고 싶었나? 아니 진짜 너무 끔찍한데 웃기네.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자, 다음 거 4위 마누엘 1월 29일 몇 살인지 모르겠고요. 마누엘은 세차장에서 유류차의 유류 탱크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는 유증기 폭발 위험 때문에 유류 탱크에 남아있을 유증기를 빼내는 작업이다. 그는 평소에 유류 탱크를 청소하려고 물을 틀어놓은 뒤에 탱크에 물이 차길 기다리며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왔다. 사건 당일에 평소대로 하고 돌아와서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확인하고자 탱크 입구에 올라갔으나 조명 하나 없고 밝지 않아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안을 살피려다가 물이 충분히 차오르지 않아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유증기에 불이 붙어 솟아난 불길에 폭사했다. 왜 그랬을까요? 초보였을까요? 초보 유류 탱크 관리자였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 아까 롤러코스터도 개웃기고, 항문 시리즈가 웃기네. 항문 시리즈가 개웃깁니다. 자, 14위 강도 킴. 한국인은 아닌 것 같죠? KHIM이에요. 더 빅 자이언트라고도 불린 강도 킴은 위협 목적으로 수류탄을 들고 가게를 털러 가서 안전핀을 뺐다. 이에 겁먹은 점장이 돈을 넘겨주자 강도는 가게 밖으로 나오면서 그 수류탄을 그대로 호주머니에 넣는 크나큰 실수를 했다. 근데 제가 강도여도 이런 실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삥 빼고 돈 내놔 했는데 돈을 너무 쉽게 줘가지고 성공했어, 오케이 하고 호주머니 그냥 넣을 수도 있을 듯.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안타깝습니다. 다행입니다, 본인만 죽어가지고. 자, 2004년 다윈상 수상 내역입니다. 1위 고등학생 2명. 한 여학생을 두고 두 양아치가 오토바이로 치킨 게임을 벌였다. 그리고 이들은 끝끝내 서로를 피하지 않아서 충돌해 죽었다. 정작 그 여학생은 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쵸? 사랑은 이제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니까 여학생이 고르게 하면 될 것을 어차피 아무도 안 고를 텐데. 자, 2위입니다. 파비오 28살. 파비오는 스파이 기구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들 앞에서 펜처럼 생긴 단발식 권총을 보이고 작동하는 것을 보이려고 자신의 머리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아니, 이탈리안이 이런 거를 막 쉽게 구할 수 있나? 혼자 러시안 룰렛 했네요. 100% 확률. 그러니까 총 있으면 안 좋을지도. 저는 한국이 이렇게 총 없는 나라 기조 지키는 거 찬성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죽으니까. 자, 3위 어느 실직자 술에 취한 한 남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열쇠가 없었는지 부엌 창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머리로 싱크대의 온수 버튼을 누른 바람에 뜨거운 물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숨졌다. 나중에 경비원이 열쇠를 그의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실직하고 술에 취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타깝네요. 실직자니까. 자꾸 코가 막히냐.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한번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자, 4위 제시 로즈. 제시 로즈랑 피터 세자르스.
노스웨스트 에어링크 계약사 피나클 항공 소속의 기장 제시와 부기장 피터는 고장 수리를 마친 봉바르디에 CRJ-200 회송편을 운항하게 되었다. 마침 승객도 없는 상황이어서 당시 민항기 조종사들 사이에 유행하던 11,000피트 고도 인증에 도전해 보기로 한 두 젊은 조종사는 세 차례의 스틱 쉐이커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계적인 약간 경고인가 봐요. 잠시 기술을 내렸다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고도를 올려 결국 41,000피트에 도달했다. 그러나 장시간 기체의 한계를 넘는 무리한 기동으로 엔진 두 개가 모두 소착되어 시동이 꺼졌고, 당황한 이들은 관제센터에 이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고도를 낮추며 재시동을 시도했으나 실패. 결국 너무 낮은 고도까지 떨어지면서 활주로에 미처 도달하지도 못하고 주택가에 추락.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다. 안타깝네요, 이건. 이게 41,000피트 고도 인증, 이게 모두한테 유행하던 건가? 아니, 회송편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 회송이 목적인데 자기 것도 아닌데 이런 거 하고 말이야. 아무튼 이러면 안 됩니다. 자, 16위 콘스탄틴 67세. 한밤중에 시끄럽게 우는 닭을 칼로 죽이려고 했으나 닭의 목이 아닌 자신의 중요 부위를 잘라버렸고 그의 중요 부위는 개가 먹어치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생식 기능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거는 엄청 유명한 얘기죠. 스펀지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 24위 스네이크맨 불릉 24세. 스네이크맨 불릉은 공연 중에 독사 만바에게 오른쪽 팔꿈치를 물렸는데 치료법이랍시고 공연이 끝났을 때까지 위스키와 허브를 먹었다. 이게 위스키를 많이 먹으면 그 뱀한테 물린 독이 사라진다, 뭐 이런 민간 요법이 있었대요, 옛날에. 아무튼 결국 근데 공연을 독사랑 한다고? 이 말이 돼? 결국 말을 못할 정도로 마비되자 주변 사람들이 서둘러서 병원으로 데려왔지만 독이 이미 온몸에 퍼졌고 그날에 숨졌다. 위스키와 허브는 뱀에게 물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히려 위스키의 알코올 성분으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빨라져 독이 더 빨리 퍼질 뿐 아이러니하게 독사들이 가능한 방에서 1998년에 7일을 보냈기 때문에 다윈상을 줬다고 했다. 마지막이 뭔 소리지?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독사랑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 자, 2005년 다윈상 수상 내역입니다. 자, 1위 기대가 되는데요. 어느 강도 2명이 어느 커플에게서 휴대폰을 훔치고 달아나는데 한 명이 힘이 딸려 붙잡힐 위험에 처했다. 그 순간에 철조망 하나를 본 그는 철조망을 단숨에 뛰어넘었는데 그 철조망 반대편은 두 강도가 강도질을 한 블룸폰테인 동물원의 벵갈 호랑이 우리였고 10m 아래 사육장으로 떨어진 그 강도는 잡아먹혔다. 10m 아래면 일단 좀 바로 기절 같은 거 하긴 했겠다. 크게 다치긴 했겠다. 바로. 시체는 나까지 치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호랑이를 자극하면 안 돼서 그런가? 아무튼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자, 2위 마르코 55. 마르코는 지상에서 굴뚝 청소를 하다 소리 굴뚝 끝까지 닿지 않자 지붕에 올라가서 굴뚝 구멍을 들여다보면서 궁리한 끝에 소리에 추를 달아놓자는 기발한 생각을 했다. 오, 기발한데요? 그리고 본인이 고른 추를
굴뚝 소리 잊고자 용접을 시도하다가 폭사했는데 본인이 달아놓은 추가 수류탄이었기 때문이다. 내 수류탄이 집에 있네. 대단한데요? 칠성현님 반갑습니다. 절대로 호랑이를 자극해서는 안 돼. 절대로 호랑이 자극하면 안 되죠. 나가셨나요? 다시 들어와 주세요. 절대로 호랑이를 자극해서는 안 되죠. 자, 3위 신원 미상. 어느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오전 2시 45분에 시내 고속도로 40피트 위에 고가도로에 매달렸다. 누가 더 버티나 승부하려 한 것이다. 멋있는데요? 결국 더 버틴 사람은 그대로 결국 더 버틴 사람은 그대로 떨어졌고 곧 60마일로 달리는 세미트럭 앞에 부딪혀 숨졌다. 2014년에도 비슷한 일이 났다. 와우, 이 트럭 모는 사람은 무슨 죄야? 이게 치킨 게임이고 이게 트럭 게임이지. 자, 4위입니다. 럭키가이 도적님 어서오세요. 4위 프라팟. 그는 굶주린 코끼리에게 사탕수수를 주고 뺏기를 반복했다. 그에게는 즐거움이었겠지만 코끼리는 금방 지쳤고 그가 마지막으로 간식을 빼내자 거대한 엄니를 휘둘러 그의 배를 꿰뚫었다. 그는 병원 이송 도중에 죽었다. 그러니까 깝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동물들한테 굶주린 코끼리는 건들면 안 됩니다. 5위 크리스토퍼 19살. 이웃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칼로 자해하고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과다출혈로 숨져 사건이 종결되었다. 지문 대조를 해보기 때문에 그저 뻘짓이었다. 참, 이웃이랑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 6위 웅유엔 씨입니다. 21살이고요. 한국에서 유명한 이름이죠. 웅유엔 씨. 웅유엔은 어느 날에 낡은 기폭장치를 주워와서 친구들이 만류해도 절대로 안 터진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그것을 입안에 집어넣고 기폭장치의 회로를 작동시켰다. 터졌나 보네요. 위기의 바보들 1회에 출연했네요. 웅유엔은 진짜 유명한 베트남인임. 그렇죠. 웅유엔은 진짜 유명한 왕족임. 베트남 왕족임. 자, 7위 어느 장교 24살이죠. 젊은데요. 이 장교는 훈련 도중에 기습을 받을 때의 신속한 대처와 정확한 조준의 중요성을 알려주고자 칼을 들고 부하 한 명을 덮치는 척했다. 크게 놀란 병사는 장교가 바란 대로 신속한 대처 능력을 발휘해 자기 소총의 안전장치를 재빨리 푼 뒤 단 한 발로 그 장교를 축사시켰다. 군사법정은 이 불운한 병사에게 정상 참작 판결을 내렸다. 그게 맞죠? 아니 근데 스위스는 훈련할 때 실탄을 쓰나 보네요. 실탄을 쓰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아니 좀 안타깝다. 이 이후로 실탄을 좀 안 썼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 10위 크리스천인가 보네요. 지뢰로 코끼리를 퇴치하고자 국경 지뢰밭에서 지뢰를 5개 훔쳤는데 놓쳐서 폭사했다. 좀 멍청한데요.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12위 네릭 21살.
네브래스카 대학 4학년에 재학한 데릭은 4학년이 되고 9개월이 된 어느 날 만약에 죽을 짓을 하는 바보가 되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 학교 신문에 안전벨트 안 매기 선언문을 쓰고 성명을 냈다. 어, 심, 어, 상당히 대단한데요? 재밌는 짓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보다. 신문 칼럼에는 단순히 안전벨트를 매기 싫어하는 비착용자 그룹원일 뿐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고 적었다. 그리고 2005년 1월 5일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에서 휴가를 마치고 친구의 포드 익스플로러에 타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운전석과 앞좌석의 친구들은 안전벨트를 맸지만 뒷자리에 앉은 데릭은 자신의 선언을 실천하고자 안전벨트를 안 맸다. 차가 가다가 얼음 조각에 부딪히고 국도 제80호선에서 미끄러져 여러 번 굴렀는데 앞자리의 친구들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지만 데릭은 그대로 차 밖으로 튕겨나가서 사망했다. 참고로 데릭은 5과목을 전공하고 로스쿨에 진학하려고 한 영광의 소년 4.0이면서 자신이 수강하지 않은 과목을 친구에게 가르쳤을 정도의 법학도였다. 안전벨트는 반드시 매셔야 됩니다. 데릭이 몸소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 다윈상 읽다 보면 멍청한 짓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의 대리가 데릭 씨치 이걸 죽어? 이런 선언문을 써? 얼마나 멍청한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2006년 다윈상 수상자입니다. 1위 데런 33살. 데런의 아내는 데런이 자신의 새 재킷이 방검복 기능을 할지 궁금해했다고 한다. 데런은 어느 날 네가 신이냐 대리가? 자기가 무슨 모든 것의 신인 줄 알아 데릭은?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 1위 데런. 데런의 아내는 데런이 자신의 새 재킷이 방검복 기능을 할지 궁금해했다고 한다. 데런은 어느 날 전화로 친구와 구급차를 불렀고 문을 열어보니 가슴에 스페인 휴가지에서 산 칼이 박힌 데런이 엎어져 있었다. 이 사건은 수사에 1년이 걸렸고 데런이 재킷이 칼을 막는지 시험하려고 자신이 직접 재킷을 입고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찌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왜 입회자 없이 이걸 했을까요? 입회자만 있었으면 어떻게든 했을 텐데. 자, 2위 3인조 고물상. 새 고물상은 하노이 근교의 언덕 꼭대기에서 226kg짜리 불발탄을 발견하였고 아이작 뉴턴의 중력 법칙에 도움을 받기로 했다. 무거우니까 굴려가지고 가져가려고 했나 보다. 그들이 언덕 아래로 폭탄을 굴리자 폭탄이 폭발하며 4m짜리 크레이터를 남겼고 3명은 폭발에 휘말려 죽었다. 이렇게 굴리자마자 폭발을 했나봐요. 이렇게 천천히 굴리면서 갔나보다. 왜 그랬지?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네. 자, 4위입니다. 신원 미상. RPG 탄두를 분해하려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를 끌고 탄두 위를 앞뒤로 지나갔는데 아니 왜 분해가 되지 않자 건축용 해머를 들고 와서 탄두를 내려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내려쳤을 때 탄두와 함께 그의 몸뚱이가 분해된 건 물론이고 주변의 차량 6대, 상점 하나가 순식간에 박살이 났다. 브라질 경찰은 가까이 주차된 그 차에서
탄두 14개를 더 발견했는데 탄두를 분해해서 고철로 팔려고 했다고 말했다. 아니 그대로 팔면 안 되나? 안타깝습니다. 자 5위 필립 60. 그죠? 60살. 다리의 피부 질환 때문에 입원한 필립은 치료를 받으면서 파라핀 성분의 약품을 바르게 되었다. 약간 따뜻하게 하려 그러나? 이게 손목 같은 거 다치면 파라핀에 촌농에 이제 손 담가가지고 따뜻하게 온열 치료하잖아요. 파라핀은 양초의 주 성분이다. 치료를 마친 후 의사는 필립한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고 병원 안에서는 금연이었으나 필립은 지독한 꼴초였기에 소방 계단으로 나가서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담배를 피웠고 담배 한 개 피로 기분이 좋아진 이 남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자 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약을 바른 발 뒤꿈치로 불을 비벼서 끄려고 하다가 발 뒤꿈치부터 불이 온몸으로 번졌고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뒤 집중 치료 도중에 숨을 거뒀다. 맨발로 했나? 약간 아무래도 슬리퍼 뭐 이런 거겠죠. 전 맨발로 담배불 끄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긴 한데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대. 온몸으로 번졌다고? 파라핀이 온몸에 바른 건가?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데드풀 될 뻔했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데드풀이 안 됐잖아요. 아무튼 다음 8위입니다. 제이슨 21, 사라 21. 젊습니다. 공중 2.5m 높이에 떠있는 광고용 헬륨 풍선을 끌어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 얼마 동안은 헬륨가스로 바뀐 목소리를 들으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점점 의식이 몽롱해지면서 쓰러져 산소 부족증으로 숨졌다. 안타깝습니다. 잠깐요. 아빠 오셔가지고 인사 한번 드리고 올게요. 뭔 폭동이에요. 진압하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아무튼 참고로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있는 이산화탄소와 달리 질소와 헬륨은 무색, 무미, 무취의 중독 증상도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행사장 에드벌룬을 남자 중학생 둘이 끌어내리고 저러다가 똑같이 숨졌다고 합니다. 다윈상은 못 탔다. 뭐 여러 말을 써. 중학생이 죽었는데. 아무튼 자 10위 캐논 26살. 작성자가 소시오패스네. 이게 집단적인 소시오패스가 작성한 것 같아요. 자 10위 캐논 26살. 연날리기를 하다가 연줄이 짧아서 연줄 대용으로 사용한 게 구리선이었고 그때 벼락이 친 바람에 감전사했다. 참고로 이 사람의 직업은 전기 수리공이었다고 했다. 근데 연줄이 없으면 나도 구리선으로 하고 싶을 것 같긴 하다. 한 1분 생각하다가 안 했겠지. 이거 진짜 아까운 게 아니라 아쉽네요. 아쉬운 게 아니라 안타깝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구리선으로 연날리면 안 됩니다. 자, 2006년은 끝났고 2007년 다윈상 수상 내역입니다. 대망의 1위. 1위 읽을 때마다 설레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1위 에두아르트
22살. 11월 어느 날 밤 30살 장애인의 아파트에 침입한 그는 귀중품을 훔치고 떠나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잠에서 깨자 그를 폭행하려다가 되려 집주인의 목발을 다리 사이에 맞고 창문으로 탈출했다. 다행히 아파트 1층이어서 추락사하지는 않았다. 에드와르트가 도망간 뒤 집주인은 집에 굴러다니는 고환을 보고는 뭔 소리야? 고환을 찬물에 담그고 응급실에 여러 번 전화했지만 의사들이 바로 끊었다고 했다. 30분 뒤에 어느 행인이 피투성이가 된 에드와르트를 발견하고 신고했고 모르트는 의식을 회복하고는 자기 불알을 돌려달라고 히스테릭하게 외쳤으며 괴저 증세로 음낭을 모두 잃자 집주인을 고소했다. 집주인의 목발로 그 파이어 에그 쪽을 맞은 거네요. 고환이구나. 어떡해. 그러니까 왜 도둑질해? 내 뽕알 돌리도. 여러분들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자, 2위. 근데 얼마나 세게 맞은 거야? 아니, 아무튼 자, 2007년 자, 2위 볼게요. 다윈상 2위. 마이클 58세. 마이클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는 식도에 병이 있어 술을 마셨을 때 목에 통증이 왔기 때문에 항문으로 술을 마시곤 했다. 아니, 원래 입으로 마실 때도 중독자였을까요? 아니면 항문으로 마실 때 중독이 된 걸까요? 궁금합니다. 마시는 방법이 다를 뿐 술에 취하는 건 같다. 진짜 끔찍한데? 2004년 5월 21일 마이클은 파티에서 1.5리터짜리 쉐리 위스키 쉐리 위스키가 아니라 그냥 쉐리구나. 아무튼 쉐리 2병을 항문으로 마시고 마이클은 파티에서 1.5리터짜리 쉐리 2병을 항문으로 마시고 실컷 취한 다음에 곧 의식을 잃었고 직장 안에 남은 알코올이 계속 들어오면서 다음날 아침에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근데 파티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마셨다는 건가?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47%였다고 한다. 이만한 수치면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지며 돌연사의 가능성도 있고 이게 그것을 증명해준다. 그러네요. 참고로 음주 단속은 0.03%부터 하고 한국은 0.03부터 단속을 하고 0.08이 넘으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하네요. 엄청 조금이네. 만취한 상태조차 아무리 많이 취해야 0.16, 0.30 정도다. 그런데 이 사람은 0.47이었다는 거네. 게다가 관장으로 수분을 섭취할 때 흡수율이 더 높다. 마찬가지로 알코올도 잘 흡수하며 자약도 같은 원리이다. 오케이, 항문으로 술 마시면 더 잘 취한다. 메모. 이런 거 메모하지 마세요. 유익한데요? 알성비가 좋아지는 거잖아. 항문으로 술 마시면 더 빨리 더 잘 취하니까 개이득인데? 맛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유익하네. 처음으로. 왜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지? 왜 교육과정에서 안 알려주지? 기초 교육과정에서? 이걸 알려줘야 학문으로 먹을 거 아니야.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하면 2024년 다윈상 수상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자, 12 신원 미상, 63 두더지를 죽이려고 고압선을 설치했는데 두더지를 잡기는커녕 본인이 감전사했다. 이거 안타깝네요. 이거는 너무 좀 세게 갔다. 두더지가 뭐 그렇게 많았나? 자, 13입니다. 어느 언론인 인도 남동부 지방의 광업 증가와 비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불안해하면서 이주했는데 그 몇 달 동안에 코끼리들이 인도 남동 지방에서 살던 11명을 죽였다. 그 사이에는 이 코끼리들과 인터뷰를 시도한 기자 4명이 있었다. 그들은 기자증을 믿고 숲에 들어갔고 일단 위치를 잡고 카메라를 코끼리 쪽으로 돌리자 코끼리는 당황해서 플래시 불빛에 경로하고 달려들었다. 3명은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지만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수습되기는커녕 흔적도 없어졌다고 전해졌다. 코끼리가 좀 많이 위험하네요. 코끼리한테 많이 죽네. 19위 그의 동생은 형이 TV선을 잡고 5층으로 올라가려고 길을 쓰다가 TV선을 놓쳐서 추락사했다고 말했다. 왜 그곳을 골랐는지 묻자 의심스러운 듯이 창문에 전선이 나와 있으면 분명히 TV가 있는 거라고 대답했다. 무슨 말이지? TV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른 건가? 어몽길처럼? 산을 오르는 이유, 그쵸? 산이 거기 있으니까. TV선을 잡고 올라간 이유, 거기에 전선이 있었으니까. 어몽길 안 됩니다. 산만 올라야 됩니다. 자, 2007년도 끝났습니다. 빠른데요? 자, 2008년 다윈상 수상 내역입니다. 1위 신원 미상. 신부라고 하네요. 브라질의 어느 신부는 자선기금 모금을 위해 레리 윌터스처럼 헬륨 풍선으로 바다 위에서 19시간 이상 비행하는 모험을 하다가 추락했다. 약간 유튜브 찍으려다가 추락을 했네요. 거의. 당시에 그 신부는 만일에 대비해 등산 및 밀림 생존법을 배웠고 GPS, 인공위성 전화와 물에 뜨는 위자까지 가지고 왔다. 조난까지 대비를 했네요. 하지만 정작 그는 GPS를 사용할 줄 몰랐고 설상가상으로 위성전화의 배터리가 떨어지면서 연락마저 끊겼으며 나중에 한 시추 플랫폼에서 하반신만 남아있는 시체로 발견되었다. 시추 플랫폼이 혹시 그 석유 시추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업이 저거 실화 기반으로 만든 거임. 아, 진짜로?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뻥이야. 진짠 줄. 왜냐하면 제가 업을 안 봤거든요. 아껴보려고 지금 아껴놨습니다. 아무튼 이 신부는 시추 플랫폼에서 하반신만 남아있는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애초에 카톨릭 신부여서 후사가 없어서 다윈상 수상 자격에 적합하지 않고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이 자격에 맞지 않다는 얘기겠죠. 수상자가 선행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선정 후에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그죠? 신부님이 기부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죽은 건데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약간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얘네는. 아무튼 2008년 다윈상 수상 내역 2위입니다. 스트라히냐 라세타. 라세타는 살인 및 특수 강도죄로 크로아티아 수사기관에 쫓기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에게서 15,000유로를 빌려 세르비아로 도주했는데 돈을 갚을 수가 없자
배은망덕하게도 친구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친구의 지프차 아래에 폭발물을 붙였지만 라세타가 미처 탈출하기 전에 배기구의 열이 폭탄을 폭발시켜 라세타는 폭사했다. 잘 됐네요. 정의 구현이 됐네요. 지프차는 보험이 이게 되겠죠? 자, 4위입니다. 이베체 플래트너. 이베체 플래트너는 자신의 고급 SUV인 포르쉐 카이엔을 운전하다가 열차 선로 위에서 멈춰버리자 열차를 직접 세워 차를 지키려다가 열차에 맞고 숨졌다. 오. 그러니까 자기 차, 야, 이거는 진짜 이럴 수도 있겠다. 포르쉐 카이엔을 살리려면 이거 카이엔을 살리고 싶잖아요. 많이 안타깝네. 자, 21위 어느 작업자 자, 21위 어느 작업자가 고용되어 캠프 물리스에 가까운 통신탑에 보강철 막대를 설치하려 했는데 한 명은 그가 올라간 막대에 나사를 푼 바람에 225피트 밑으로 추락사했다. 아니, 이걸 왜 풀었대? 다른 작업자 2명이 목격했고 경찰은 비극의 사고로 여겼다. 아니, 누가 올라간 걸 모를 수가 있나? 22위입니다. 고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가다 하다가 서로 이제 감정 상할 일이 많으니까 갑자기 에이씨 하고 그냥 올라갔는데 저 새끼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나사 풀 수도 있잖아. 근데 이런 이런 통신탑? 이런 데 CCTV가 좀 없을 테니까, 많지 않을 테니까 이걸 좀 알 수가 없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22위입니다. 자, 무면허 조종사 2명, 이른 아침까지 과음한 2사람은 도시에서 비행기를 몰면서 즐기기로 했다. 벌써 웃기다. 재밌겠는데? 면허를 받기는커녕 훈련도 안 했으나 비행기 조종에 필요한 것을 모두 알고 있었고, 한 명은 공항 직원으로서 작은 지역 공항에서 일하면서 탐핵 포장 구역에 다니곤 했다. 어떻게 알았대? 그들은 2 여성을 초대했으나 여성들은 거절했다. 똑똑하네요. 계획을 빨리 생각해내서 빨리 실행했는데 공항 직원이 잠긴 게이트를 열었고 탐핵 포장 구역에서 작은 비행기에 잠입해 천천히 활주로로 가서 하늘로 순조롭게 날았다. 오. 어둠 속에서 윙윙거리며 지붕 위를 훑어보았고 그 무작위 공중 활동은 오래 지속했다. 그러다가 방광에 오줌이 찼는지 공항을 찾으려 했으나 그 방법을 잊고 말았다. 방향 감각을 잃은 그들은 캐나다 횡단 도로의 동서쪽 길 사이에 있는 풀이 무성한 곳에 착륙하려고 했고 중앙을 가로지른 전선 아래에 거의 도달했다. 그러나 비행기 꼬리가 전선에 걸려 코가 먼저 땅에 닿아 2사람은 사망했다. 얼럭키 톰 크루즈라고요? 그러네요. 찰리웍 주민들은 아침에 비행기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 엔진 소음은 모기 소리와 같았으며 매우 가까운 곳에서 너무 빨리 커지고 멀어졌다고 했다. 야씨, 이게 가능한 건가? 어떻게 비행기를 자기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재밌긴 했겠네요. 죽었구나. 안타깝습니다. 얼럭키 톰 크루즈 맞네요. 24위입니다. 리프트 운영자 95년. 재밌으면 됐다고요? 재밌으면 됐어. 24위 리프트 운영자 95년, 96년 스키 시즌 동안에 새 리프트 운영자가
슈거로프 리조트의 리프트 2 바닥 작업을 하도록 지정되었는데 그 운영자는 머리 위로 천천히 회전하는 불휠을 보고 크게 감명했다. 불휠이 뭘까요? 아, 요건가 보다. 여기 불휠인가 봐요. 저 불휠을 보고 크게 감명한 운영자는 회전하는 큰 바퀴살을 잡고 턱걸이를 잠깐 하다가 바깥쪽 림으로 같은 트릭을 하려고 했으나 타이밍에 안 맞게 안 떨어지고 바퀴와 리프트 케이블 사이에 끼어 썰렸다. 찢었어. 아니, 많이 아프겠는데. 자, 2008년도 이렇게 끝이 났고요. 2009년 다윈상 수상 목록입니다. 자, 1위 제임스 T 선생님인가 보네요. 스프린트 상점에 강도질을 하러 온 2인조 중 한 명인 제임스는 직원들의 금품을 뺏고 화장실에 몰아놓고는 달아났다. 직원들의 금품을 뺏고 몰아놓고 달아났다. 평범한 강도네요. 문제는 위장하려고 피부에 뿌리지 말라고 떡하니 적어놓은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린 것으로서 호흡 곤란으로서 사망했다. 위장 효과 없이 목격자들은 범인들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냥 탁탁탁 해가지고 얼굴에 뿌렸나 보네요. 대단합니다. 제임스 쌤 멍청하네요. 제쌤. 4위 숀 모테로.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서 교통체증에 갇혀 화장실을 찾던 숀은 참지 못하고 차에서 뛰어내린 뒤 숨을 곳을 찾아 도로 옆에 있는 낮은 콘크리트 담을 뛰어넘었으나 그 도로가 불행히도 다리 위인 바람에 추락사했다. 아니, 그냥 다리에서 그냥 뛰어내린 거네. 여러분들도 이제 담 뛰어넘을 때는 건너편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6위 강도 2명. 벨기에 디낭에서 은행 현금 지급기를 열려고 했는데 너무 센 폭발물을 터뜨린 바람에 건물이 무너져 압사했다. 역시 강도가 이거 너무 센 걸 터뜨렸네. 게다가 정작 이들이 노리고 있던 현금 지급기에는 아무런 가해를 입히지 못했다. 오, 이게 현금 지급기 ATM이 엄청 강한가 보다. 현금 지급기 어떻게 터나? 전기톱 이런 걸로 해야 되나? 10위 노벨상을 꿈꾼 러시아인. 그는 늘 껌에 구연산을 묻혀서 씹는 것을 즐겼다고 했다. 구연산이 그러니까 무슨 맛이야? 그러니까 신맛이 엄청 신맛이구나. 그는 늘 껌에 구연산을 묻혀서 씹는 것을 즐겼다. 한 가지 집중하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 화근이었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부모 집에서 껌을 구연산에 찍어 씹으려다가 폭발성 화학 물질에 찍어 씹다가 폭사했다. 기사에는 입안에서 폭발해서 턱이 날아갔으며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다고 한다. 아니, 폭발성 화학 물질 이 얼마나 그렇게 위험한 걸 어떻게 찍어 먹었대? 아무튼 11위 로잔네 50세. 당시에 그 지역에 2시간이나 폭우가 내려 홍수가 났는데도 로잔네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기 위해 전기자전거를 끌고 탕류 속에 뛰어들어서는 정신을 잃고 경찰관에게 구조되었고 정신을 차린 뒤에는 물에 빠진 자신의 전기자전거를 건지려고 다시 물속에 뛰어들어서는 그대로 익사했다. 지야, 이거 로잔네의 노모는
로잔느가 자신의 전기자전거를 평소에 무척 아꼈다고 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하지만 목숨보다도 더 아낄 줄은 노모가 과연 상상이나 했을지라며 안타까워했다. 이건 그냥 돌리는 거 아닌가? 노모쇼라 하지 마세요. 노모쇼 아닙니다. 지상렬 아닙니다. 스펀지에서는 전기자전거가 아닌 스쿠터로 나온다. 스펀지에도 나왔나봐요. 야, 그러니까 목숨 아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불이 났는데도 이제 집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아까 아무튼 다윈상 2000년대 다윈상 수상 목록 읽어봤고요. 재밌었습니다.